안녕하세요. 다소곳이 앉은 예쁜 어린 아가씨를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날 시리즈물인데 우리 이렇게 저고리 입은 예쁜 옷을 입은 아가씨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물론 뒷모습이지만은 너무나 앞모습을 본 거 이상으로 저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요거는 멍석입니다. 멍석 위에 똘똘 마른 멍석 위에 이렇게 쭈그리고 좀 앉았어요. 그리고 저고리 입혔는데 배자 제가 털조끼 좀 입혔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따주고 빨간 댕기도 좀 둘러줬어요. 요거는 치마를 요렇게 좀 오므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을 엄청나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혀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간혹씩 이거를 제 메인 사진으로 쓸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그냥 사랑이 쫄쫄쫄쫄 넘치는 그런 아가씨예요. 이렇게 한복 입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 국어 시간에 이제 춘향전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뭐 읽어보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춘향전을 배우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학교다 보니까 춘향이는 가엾고 안 됐고 하지만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밝힌 여자로 되고 또 변학도는 이제 이몽룡이야 그렇다 치고 변학도는 아무래도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변학도는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어 선생님이 잠깐 저희 학교에 와서 두 달인가를 남자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굉장히 당돌하게 발표를 했어요. 다른 이제 친구들은 벼락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서서 제가 만약에 변학도라면 하면서 이제 제가 남자였다면은 춘향이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안 뒀을 것이다. 변학도는 당연히 거기서 수청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여자는 관기였기 때문에 그 부득이하게 그렇게 본인이 원치 않았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는 자기 위신이 있지. 자기가 술을 따르라 그랬는데 안 따르면 그 쪽팔려서 안 될 것 같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옥에 가둬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해서 그 선생님이 좀 놀래시는 야 서승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 내면적인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을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과 내면적인 것을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 사람이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는 증상 자체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그러면 아픈 거에다 비교를 해보자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아픈 사람을 대하고 있게 되니까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플 때는 다 이 척추가 아파서 온 줄 알고 뭐 뭘 먹으면 이제 괜찮겠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원인이 허리에만 있는 게 그 척추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예로는 신장이 신장이 약하고 아파도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자궁 여자들은 특히나 자궁 그쪽으로 아파도 허리가 아프고요. 난소에 문제가 있었을 때도 허리가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겉으로 나타난 증상으로만 허리가 아픈 통체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허리가 나는 왜 아픈지를 자세하게 내 스스로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내 섭생을 바르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책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그쪽까지 넘어갔는데 무엇을 볼 때는 또 내가 상대방과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겉에서 우왕좌왕해서 같이 몰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자기 자신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도대체 이 내면에
왜 춘향이는 그래야만 됐고 왜 변학도는 그래야만 됐느냐,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춘향이가 그렇게 했었을 때 춘향이의 옳은 행동, 의로운 행동만 보지 말고 물론 그것도 봐야죠. 그랬을 때 춘향이가 의로운 행동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또 변학도가 춘향이한테 억지 춘향을, 진짜 우리 말에도 있죠. 억지 춘향격으로 억지로 춘향이를 술을 따르게 했었을 때 그게 과연 억지냐, 그것이죠. 우리는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생활에서도 그렇게 조금 더 내면적인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질량을 쌓아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데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전화를 수없이 그렇게 하루 종일 하거나 뭘 하고, 누구든지 하루에 10통화 이상은 뭐 기본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하고, 그 카톡도 짧은 답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질량이 있는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죠. 물론 낮은 대화가 왔다 갔다 해도 세상살이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점점 나는 공허해지는 것이죠. 친구를 만나도 외롭대. 친구하고 한없이 수다를 떨고 왔는데 할 말을 못했대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상담가를 만나야 된대. 상담사를 만나야 된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또 얘기를 찾아봐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겉에만 자꾸 둘러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걸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정말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어울려서 겉에만 보고 있지 않나? 데모하는 그런 군중들을 쫓아가듯이 군중 심리로 인해서 어떠한 대화를 가볍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야기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질 대화도 높아지지만 친구도 바뀌어요. 끼리끼리 놀게 되지 않아요. 끼리끼리가 바뀌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가 다른 애들 보면 단짝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10년 후에 만나도 커피숍에 앉아서 남편하고 자식 얘기만 해. 자식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만나서 학교에 입학했는데 담임 선생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한 모습을 봤는데, 10년 후에 걔네 둘이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데 10년이면은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좀 더 차원 높은 얘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얘기가 되는데 또 거기에 맞는 또 사교육 얘기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도 높아지질 않았어요. 아이들 나이만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졸업하고 다 크고 아이는 이만큼 성숙해 있는데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엄마랑 통할까요? 저도 물론 그러고 살았었어요, 전에는. 느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 어떤 본질을 봤을 때 내면도 살짝 들여다보는 센스가 있다면은 우리는 평생 재밌는 대화, 깊이 있는 대화로 오해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동생한테 언니 이 컨셉 아주 괜찮았어 해서 제가 오늘도 또 똑같은 중절모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마디가 자기 스스로한테 도움되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들, 미안해, 고마워, 진실된 말들. 저는 진실됐었는데 상대가 진실되지 못하게 들었다고 하는 말을 저도 또 들어서 또 가슴이 아파서 다시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서 성숙해가고 서로를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축복받으세요. 내일도 축복받을 거예요. 일요일이니까요.